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두 계좌는 111% 수익률과 1억 9,7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46% 수익률과 86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1,200만원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12% 수익률과 1,200만원 수익까지 총 2억 6천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계속 저항받는 모습과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하락을 보여준 미국 증시를 볼 수 있는데요. 어제는 다우와 S&P 500이 0.9% 하락했고 나스닥은 무려 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하락 요인이 별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하려는 사람들보다 차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왜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슬슬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려왔던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증시 흐름을 살펴봤을 때 강한 상승임이 줄어들었다는 점과 저항에 부딪힌 모습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빌빌기는 차트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 S&P 500은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20일 이평선을 터치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7월 전고점을 뚫지 못했고 현재 응축하는 삼각수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인 20일 이평선을 어제 하락으로 터치해 주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칙대로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소액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은 선택사항입니다. 매수하셔도 되고 지금 탐욕 구간에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난 연금 비중이 별로 없다, 이런 분들께서는 선택사항이니까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전 아까 오전 9시 국내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현재 환율이 높다고 판단해 국내 상장된 2배 레버리지 환해지로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웅줍을 완료했습니다. 당연히 멤버십 텔레그램엔 실시간으로 모두 공유드렸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 웅덩이를 기다리다 못 참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먼저 매수를 해버렸거나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매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지금 이 웅덩이 기회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극소수 웅줍러들은 이미 7월 8월에 두둑히 웅줍해놨고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는 오질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웅덩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다들 더 올라간다, 지금이라도 매수해라 라고 모두가 말할 때 곧 웅덩이 매매법이 시작될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겁니다 라는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월 지금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지금 매도도 하지 말고 주식 그대로 보유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일관된 뷰를 공유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오지룽줍 투자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웅덩이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뒤늦게 비싼 가격에 또 들어가는 사람들과 웅덩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탐욕 구간이 길어질 것이다 라면서 합리화를 하며 매수 버튼을 또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포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7월 8월 웅덩이에서 두둑히 웅줍했다면 이번에 10월엔 이미 많이 계좌가 상승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땐 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를 못했고 반대로 이번엔 또 더 오를 것 같아서 고점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식에서 말하는 포모 현상인데요. 저와 함께 오지룽줍 가치관을 가진 멤버십 회원들은 4월 웅덩이, 7월 웅덩이 때 들어가서 최근 마음 편히 오질 구간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웅덩이를 저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 역시 지금 제 돈을 더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불리기 위해 정말 이런저런 방법 다 시도해보고 정말 많은 시도를 다 해봤지만 결국 웅덩이 매매법이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돌고 돌아 오질 웅줍이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보, 두뇌가 아니라 성향과 원칙입니다. 좋은 정보는 넘치고 널렸습니다. 그러나 성향과 원칙을 지키느냐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결국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시간, 절제력, 인내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올바른 방법을 원칙으로 세우시고 뚝심 있게, 끈기 있게 최대한 오래 지속하는 것, 이것이 지겹겠지만 모든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하락의 이유를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4.2%까지 한 달 만에 급등해버린 국채금리 라고 매스컴에서 핑계거리를 찾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채금리는 왜 이렇게 상승했냐? 먼저 고용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경제 지표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면서 금리 인하가 천천히 진행되겠다는 것이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채금리 역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왜 국채금리가 상승하냐고요?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강력한 관세 부과 정책입니다. 추가로 해리스보다 더 많은 부채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이 관세 부과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이며 막대한 국채 발행 역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죠.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로 금리 인하가 우리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1995년에 연착륙을 희망하는 게 아닐까 라는 부분들 이걸 우리가 공부해 봐야 하는데요. 왜냐면 현재 금리 인하 후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보통 금리 인하 후 국채금리는 하락하게 되는데 올해 사이클과 비슷하게 움직였던 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연착륙 골디락스가 찾아왔었던 1995년에도 금리 인하 후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했죠. 마치 지금처럼 매우 유사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현재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이는 현재 주식시장 흐름도 매우 유사합니다. 현재 2024년 강세장은 거의 역대급 상승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보냈던 해가 언제냐? 네, 연착륙 골디락스 사이클이었던 1995년이었습니다. 반대로 최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그러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종합해보자면 투자자들은 연착륙과 골디락스를 희망하고 이 기대감을 주가 및 채권 시장에 선반영 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캐치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끝난 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실적 발표 후 무려 플러스 12% 급등 중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핵심만 정리해서 공유드리면 피크아웃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수요가 최악이었는데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기차 수요 피크아웃 기대감과 매출 성장률이 2021년 이후 계속 하락했는데 이제 드디어 바닥을 찍고 매출 성장률도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생겨나는 실적이었습니다. 또한 테슬라한테 가장 중요한 마진 부분이죠. 이 마진도 2021년 이후 계속 하락했는데 드디어 이 마진율 역시 피크아웃 하나보다 싶은 실적을 내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또 테슬라가 상승하니까 테슬라로 갈아타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 경신을 하면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개별 종목으로는 통찰력도 없고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미국 증시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고 좀 더 욕심내서 두베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대신 너무 욕심을 내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 폭락을 대비한 현금 비중을 따로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무리 정보가 넘쳐나도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게 쉽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꼭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포모와 공포를 모두 견뎌낼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극소수로서 자산을 불리기 바랍니다. 결국 돌고 돌아 오주룽줍 투자입니다. 여러 가지 다 시도해 보십시오. 왜 결국 돌고 돌아 오주룽줍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